자, 이번에는 5개 탱크 저장소 보겠습니다. 5개 탱크 저장소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물 주변에 많은 건 아니죠. 그죠? 주로 어디에? 석유 화학 공장 아니면 대규모 정유소, 정유사죠. 정유 공장 아니면은 굉장히 큰 공항 같은 데 가도 5개 탱크 저장소, 비행기에 급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름이 필요하죠. 항공유 이런 것들. 그래서 5개 탱크 저장소는 대규모 국가기관 산업이라든가 이런 기름 탱크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물을 건물 밖에 설치된 탱크 용기에 저장하는 형태, 그래서 집안면 위와 아래에 걸쳐 탱크가 설치되는 형태, 해상에 탱크가 설치되는 형태 등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중 탱크가 있는데 지중 탱크의 정의를 한번 봤더니 지중 탱크란 5개 탱크의 저부가 집안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집안면 이상에 있으며, 그죠? 지엘이 있으면, 그죠? 요렇게 걸쳐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액면은 요렇게 걸쳐 있더라라는 얘기죠. 액면은 집안면 아래에 있는 원통 종형식 위험물 탱크, 이런 거를 지중 탱크라고 부르더라. 우리가 흔히 보는 5개 탱크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거는 지엘, 지상에 솟아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 탱크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탱크의 종류. 탱크는 특정 5개 탱크 저장소,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5개 탱크 이렇게 나누는데, 특정은 100만 리터 이상, 준특정은 100만에서 50만 사이, 50만에서 100만 사이를 준특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비교적 소규모인 거는 50만 리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가끔 나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탱크 철판의 두께는 3.2mm 이상이다. 그러나 특정 같은 경우 100만 리터를 담아 놓는다라고 하면 잘 상상이 안 가요. 100만 리터가 어느 정도 양일까, 그죠? 가보면 5개 탱크 저장소 가보면 탱크 지름이 30m, 40m 넘는 것들도 있어요. 굉장히 크죠, 그죠? 이렇게 큰 탱크의 두께를 3.2mm 철판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적합한 규격의 강철판을 둔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탱크는 어떻게 방사선 투과 시험 또는 비파괴 시험, 이런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탱크의 안전 성능을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탱크를 테스트할 때는 압력 탱크와 비압력 탱크를 달리 보는데, 압력 탱크 같은 경우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로 수압 시험을 10분간 실시한다. 비압력 탱크 같은 경우는 충수 시험을 실시한다. 그래서 요런 테스트 할 때요, 충수 시험, 요런 비파괴 시험, 방사선 투과 시험 이런 것들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압력 탱크와 비압력 탱크로 나누는데, 어떤 건 압력 탱크고 어떤 건 비압력 탱크냐라고 할 때, 압력 탱크가 아닌 거 그런 거 할 때는 최대 상용 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을 5kPa 초과할 때, 그죠? 5kPa를 넘어서면은 부압이 걸리면 어때요? 탱크에 부압이 걸리면 찌그러들죠. 찌그러들고, 부압이 걸린다는 거, 압이 밖으로 빠져서 얘가 우그러드는 거고, 정압 또는 양압이 걸리면 외부에서 압이 들어와서 얘가 부풀어서 터지는 거죠. 그거를 기준으로 잡는 게 5kPa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kPa를 기준으로 한다. 5개 탱크의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5개 탱크는 압력 탱크와 크게 비압력 탱크로 나눌 수가 있고, 압력 탱크는 어때요? 이 탱크 내부가 압이 차 있다는 거죠. 탱크에 압이 걸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압이 만약에 양압, 부압, 이거는 양압이죠. 양압. 외부에서 들어와서 압이 커지든 아니면 여기서 커지든 아니면 여기 압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부압이 걸리든, 이런 압력이 걸렸을 때 안전장치는 어떻게, 압력이 상승하거나 할 때 자동으로 압력을 상승을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안전밸브를 통해서 압을 배출해 주는 거죠. 외부로 배출해 주거나 감압 밸브 또는 파괴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탱크의 안전장치, 파괴판은 어느 한 부분을 약하게 만들어서 이쪽으로 압력이 빠져나가더라, 탱크 전체가 파손을 입지 않고 한쪽을 약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파괴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비압력 탱크는 밸브 없는 통기관과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이 있는데,
밸브 없는 통기관은 어때? 탱크 상부에 통기관을 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밸브 없는 통기관과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 여기다 밸브를 두느냐, 브레더 밸브라고도 하는데 밸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뉘더라. 통기관을 둘 때는 직경 30mm, 그 다음에 선단 각도, 빗물이 들어와도 들어가지 않도록 45도 이상 구부리고요. 끝에는 인화방지망을 둔다. 그래서 외부 화염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인화점이 70도 이상이면 인화방지망 없어도 된다. 인화점이 70도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외부에서 온도가 가열이 됐을 때지 70도 이상 가열이 되어야만이 유증기가 생기는 이런 것들은 좀 덜 위험하다. 그나마 비교적 덜 위험하니 그저 여기다가 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가연성 증기 회수 설비가 있어요. 가연성 증기 회수 설비는 우리가 여기 만약에 사류 위험물을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유증기가 계속해서 나가겠죠. 이 유증기를 어떻게 다시 회수해서 이쪽으로 액화시켜서 보내는 이런 것들. 가연성 증기 회수 설비는 어떻게 10kPa 이하에서 압력에서 개방한다.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가연성 증기 회수 설비는 10kPa이고 압력이냐 비압력이냐를 구분하는 압력은 5kPa이다. 자,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에서는 5kPa 이하에서 압력이 작동하고요. 끝에는 인화방지망 역시 같이 둡니다. 계량 장치